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연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연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태어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겐 이유가 있다 라는 모토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그 아이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사단법인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이자 바른가치 에듀 대표이고 양진 부모코칭 교육연구소장이자 교육 최적화 전문가인 양진 이사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이유가 있다. 어떻게 오프닝 마음에 드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놀랍기도 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한 줄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된 것 같아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브랜드 인사이드 시청자분에게 직접 본인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 양진입니다. 앞에서 우리 조윤심 대표님께서 소개했던 것처럼 저희 사단법인 출산육아교육협회는 2019년도에 설립된 협회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이유가 있다라는 그 이유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우리 어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저출산국이라고 하는 이 현 시점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기르는 게 경력이 단절되고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산육아교육회에서는 양육도 경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양육을 잘하는 것도 경력이다라고 하는 그 경력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딱 그 말씀하시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사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그 어떤 생애의 전 라이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사회적으로는 단절되는 시간 때문에 이걸 꺼려하거나 힘든 부분들이 많고, 그게 또 출산율 저하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걸 딱 생각하면서 엄마표 브랜딩,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와 함께 본인의 브랜딩과 아이의 브랜딩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출산육아교육협회가 함께 만들어간다면 오히려 앞다퉈서 나도 그 시간 그걸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또 확 드네요. 사실은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저도 오프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시대가 온라인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요. 특히 요즘에 각 지자체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내가 아이돌봄 서비스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아이돌봄을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엄마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를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도 경력이다라고 하니, 그 내가 양육하는 그 육아일지를 단순히 육아일지로 끝내지 않고 포트폴리오화해서 이것이 양육이 경력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표를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아이를 잘 길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진짜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이 퍼스널 브랜드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들으셨을 때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확 듭니다. 네, 요즘 이 사실 출산육아교육협회 사단법인 일 말고도 이 본인의 패러다임을 교육에서 비즈니스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전설의 양진이 돌아왔다, 막 이런 키치하에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출산육아교육협회가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바른가치 에듀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일을 하면서 20년은 마케팅 쪽에 일을 했고 지난 10년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아교육 기관의 중점적인 원장님들 교육 강화라든지 아니면 교사 연수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거였냐면 이제 마케팅에 관한 일을 20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이들이 많을 때는 굳이 이런 유아교육기관이 원아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그 원아들을 잘 성장시키는 데 있어 각각의 잘하는 것만 잘해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다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경쟁이 아니라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표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저기 옆에 있는 원을 누르면서 내가 다른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원화 모집을 하는 형태들을 좀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원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원을 경영해야 되는구나. 그럼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파트인데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은 경영이란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했던 마케팅 그리고 대표님한테 배워서 했던 브랜딩을 접목해서 이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원을 운영하게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전까지는 이제 너무 교육이 많아서 강의 분야에 최고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 균형을 좀 바꿔야겠다.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8, 강의는 2 이런 균형을 좀 옮겨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배운 프로젝트화의 그 프로젝트 이름이 전설의 양진이 돌아왔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올해 2025년도부터는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 그럼 왜 전설의 양진이 돌아왔다냐? 제가 이제 마케팅 분야에 있었을 때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어주면 그걸 업계에 이제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경험해 봐서 이런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원을 운영한다라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원을 경영한다라는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제가 했던 비즈니스 모델들을 장착해서 이쪽 계통의 전설을 한번 써보고 싶은 게 저의 희망입니다. 전설의 양진이 돌아왔다. 여기에 몇 가지 카테고리로 신경 쓰는 항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청 중에서 13개에서 지금 하고 있는 IB 교육, 도입하는 IB 교육이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초등 단계가 PYP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의 첫 번째가 만 3세인데 이제 교육청이 주관이다 보니 유아 파트인 3, 4, 5세, 만 3, 4, 5세의 파트를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IB 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연령이 사실은 유아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IB식 교육을 이제 하나의 모토로 삼고 두 번째는 2021년도부터 ESG라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많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으로 이제 부상이 되면서 과연 ESG라고 하는 것을 왜 실천해야 되지라는 물음표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목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의 ESG 실천의 목표점은 뭘까? 가장 중요한 건 2050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유엔에다가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좋아 2050년에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실천하는 연령이 몇 살일까 봤더니 현재 유아더라고요.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함을 참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식습관, 예절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영유아 환경 교육을 시작한다면 그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서 일정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 그 아이들이 당연히 환경을 아껴야 되는 그런 습관화가 된다면 당연히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어린이 환경교육 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약 500명의 유아교육기관장들이 1급 과정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목표가 그러면 그 받은 원장님들의 원에 아이들이 지난 1년 동안 매 월마다 체계화된 교육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뭐 책을 쓰신 원장님도 계시고 그거 가지고 많은 대회를 나가서 수상한 원들도 있는데 그 원들 중에 또 다른 평가를 거친 원들을 인증하는 과정을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전설의 양진이 돌아왔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을 운영하는 것과 원을 경영하는 거가 차이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원장님들이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 동안 혹은 그 이후도 단계별로 하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옆에 원을 내가 비방하지 않고도 우리 원의 탁월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전설의 양진이 돌아왔다 프로젝트입니다. 와, 진짜 새로운 전설을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설이 그냥 나 혼자 독보적으로 잘났다, 잘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 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 부분들을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고 알았던 지식과 노하우를 쏟아넣어 주음으로써 여기를 성장시키면서 함께 전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들려서 엄청 힘이 되지 않을까. 원장님들이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교육을 20%를 확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많은 원장님들이 안 되는데 우리 나 교육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엄청 많으실 걸로 아는데 그걸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새로운 또 서비스를 준비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20%를 오프라인에서 이제 강의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강의를 전혀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서비스 하겠다라고 하는 유보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지만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부처 간에 그런 과정들에 있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바로미터가 없으면 많은 썰은 난무한데 실천하는데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진에듀닷컴이라고 하는 앱 서비스를 2025년 2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해서 서비스를 열어서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 교육을 들었던 원이 7천, 8천 개 정도 되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그분들이 이 서비스의 1차 대상이고 그분들이 이 서비스를 듣고 확장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2차 대상이 되겠죠. 사실은 영유아 교육은 뿌리거든요. 영유아 교육을 얼마나 잘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보육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근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누군가가 앞에서 나가면서 이거를 발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하는 게 저의 이제 양진에듀닷컴의 앱 서비스의 기본 모토이고 너무 많은 곳에서 불안하면 사실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잘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앱 서비스고 이 앱 서비스 안에는 제가 이제 한 달에 4편 주 1회로 유튜브 채널을 연결을 해서 그건 비공개로 여기 앱 서비스 들어오신 원장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비 교육이라든지 환경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유보 통합의 원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미터를 세울 수 있는 것
것들을 서비스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표님이 대가시니까 저는 이제 대표님 이제 제자로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 땀 한 땀 할 수 있고 싶지만 어떻게 하우투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표님도 모시고 또 이분들이 바로 잡으면 그런 거잖아요. 서비스는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선두그룹이 그것을 만들어가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었었는데 어떤 일이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올해가 눈만 뜨면 오늘 폐오네요. 네, 왜냐하면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코로나 퀴즈가 없어요. 아이가 그때 태어나질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후폭풍이 2025년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있는 애들을 잘 지켜내면서 원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이런 꾸준함,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양진에듀닷컴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또 새로운 서비스가 함께하면서 이 또 새로운 이 동반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엄청 든든한 이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는 탤런트. 지금 그냥 딱 들어도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여요. 막 어떻게 저런 걸 이렇게 구조화를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계획을 잘하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분야에 1등이 되겠다 생각하면 1등이 되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진 이사장님이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의 재능, 그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재능을 잘 발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뭐 버킷리스트라든지 이제 뭐 요즘은 뭐 생각 정리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해요 있잖아요. 근데 30년 전에 제가 29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위하고 12장이 붙어서 엄청나게 많이 아팠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이제 쓰러져서 경제 활동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소위 책 파는 아줌마, 예, 세일즈 우먼. 근데 전 좀 그 부정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10년 단위로 나의 삶의 계획을 좀 짜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29살 2월 달에 처음에 입사를 할 때 이제 처음에 그 회사를 딱 출근하는 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책을 파는 아줌마라고 불리우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디자인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후에는 내가 아이들 책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출판사 대표가 되야겠다 했고 39살 때 실제로 출판사 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39살 때 이제 그걸 이루고 나서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49살 되기 전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야지 그랬는데 47살 때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과정을 운영하는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49살 때 이제 내가 말의 영향력을 길러서 공익법인의 법인장이 되면 꼭 출산휴가 교육협회로 하고 싶다 했는데 55살에 그거를 이룬 거예요. 이제 59살이 된 올해 다시 또 10년에 그 계획을 짰습니다. 그럼 그건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장기적인 플랜 10년 그리고 3, 3, 4 3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이 계획을 세운 거에 흔들리지 말자.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단계겠죠. 그래서 정말 대표님한테 배웠던 한 땀 한 땀 내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밖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전 단계까지가 3. 그리고 그 다음에 3은 저 사람한테 맡겨봤더니 어떤 일을 해도 저 사람은 해내는구나. 이게 3. 그리고 나머지 4는 최고가 되고 탑이 되고 그것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저의 가장 힘인 것 같아요. 재능을 여쭤봤는데 지금 이 재능을 나는 꿈을 설계하는 게 본인의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들려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현재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29살 가장 힘든 순간에 남들한테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책 세일즈로 시작을 했지만 그 세일즈에 있는 그 상황의 나를 스스로 재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퍼스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 같아서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디자인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결정하고 진짜 그 분야의 탑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이 29부터 39까지를 진행하고 또 39에서 또 49까지, 49에서 59까지 이렇게 보통은 9수라 그러는데 여기는 9수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걸로 해서 그거를 퀀텀 점프처럼 확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3년의 준비 기간, 3년의 무르익음, 그리고 다시 빛나는 어떤 성과를 만드는 4년 이렇게 해서 334로 그 10년을 채워가는 그 부분들이 나를 지금 이 내가 찾은 나의 재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은 우리 양진희 사장님의 재능이 따로 있습니다. 일명 공부쟁이. 정말 저렇게 공부를 좋아할까? 잠시라도 책을 안 읽으면 불안에 떨면서.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양진희 사장님의 재능은 공부 중독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연관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10년의 계획을 이제 짜놓으면 내가 이 분야에 탑이 되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를 저는 항상 책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책은 늘 저한테 많은 스승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실은 책이라서 그게 이제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제 훈련이 습관이 되는 것처럼 저는 습관이란 말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책임지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독서 훈련인데 그 독서 훈련이 어떨 때 가장 잘 되냐면 내가 목표가 명확할 때 그 목표치를 내가 하려면 이건 반드시 읽어야 돼. 사실 뭐 어린이 환경교육 지도사를 이제 발급 기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ESG 뭐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표가 뚜렷했어요. 그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뿌리 교육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어린이 환경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먼저 한 게 28권의 책을 이제 취합을 해서 그거를 6개월 안에 다 거의 외우다시피 읽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보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말한 거 융합.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만나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가 융합이야. 그럼 결국은 융합하는 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조금은 잘 돼서 공부쟁이도 좋지만 독서쟁이 아닐까요? 독서를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맞지만 또 제가 옆에서 발견한 또 양진 이사장님의 재능 중에 하나는 네. 기록이에요. 맞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노트가 우리 옛날엔 깜지라고 하는데 깜지가 아니라 여기는 새로운 창조 노트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이것도 훈련이 된 건데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끝나는 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거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관련된 책들을 모아서 이제 한 권 한 권 읽은 다음에 그 각 권을 제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를 거기에 무지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원래 이 저자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그럼 거기에 기록했던 것들의 내 생각은 어떤 건지를 기록하고
이 저자와 또 다른 비슷한 책을 쓴 저자 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과 다른 생각을 분리하고 그 분리한 생각 중에 내 생각을 적었던 것을 결합하면 제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지가 않은 걸 떠나서 그렇게 하면 일을 못하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됐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네, 거죠.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가 계획했던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 대표님의 하루하나 브랜딩, 저는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과 그 책이 사실 좀 저는 어려웠어요, 대표님. 근데 어려웠는데 여러 번 읽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을 때 대표님이 하루하나 브랜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 막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아니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원을 운영하지 말고 원을 경영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찾아낸 게 대표님의 퍼스널 브랜딩이었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 주제를 못 찾았을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근데 그거 대표님하고 퍼스널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구나. 이 원장님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거가 그렇게 찾고 나서 대표님 책이 나와서 그거를 다 쓰고 거기 이제 대표님 그쪽에 퍼스널 브랜딩에는 이제 대표님이 쓴 책 말고는 제가 막 눈에 띄는 책들이 없어가지고 대표님 책 과정의 발견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놓고 그걸 다 정리하고 정리한 거를 다시 PPT로 만들고 그 PPT로 만든 거를 재해석한 게 아까 전설의 양진이 들어왔다 그건 거예요. 정말 여기서 재능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융합 재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언가 관심이 있거나 뭘 해야 되겠다라고는 강력한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에 관련돼서 일단 읽어야 될 책들을 쭉 리스트업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하나 이렇게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기본 지식을 찾으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방향을 맞춰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의 재능을 융합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시는 걸 딱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 나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다면 양진 이사장님이 스스로의 재능을 찾아서 밝힌 요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사실 앞단 질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들으셔도 좋았을 질문이기도 합니다. 트레이닝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나는 나를 훈련시켰나? 본인이 고수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훈련법을 세 가지 방법 정도 키워드와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성과라고 하잖아요. 성과에는 반드시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듯이 물은 99도씨 아니고 100도씨에 끓잖아요. 등산을 할 때도 막상 정상에 올라가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구부능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는 힘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전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거가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건 성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실은 그것을 하려는 에너지가 달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가, 의미. 두 번째 키워드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이걸 해.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데 비용이 들을 거야. 그럼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써야 돼? 그럼 그거는 그 의미에 대한 것을 내가 이뤄나가려면 어떤 과정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의미가 조금 깊어지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40대까지는 전 의미가 중요하고 50대부터는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는 이제 내가 일에 대해서 본질을 찾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게 의미라면 사명은 이제 태어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예,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목표점에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미와 사명은 어떻게 다르냐? 의미는 내가 이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명분이 30, 실리가 70이라면 사명은 명분과 실리가 거의 똑같아요. 명분이 49, 실리가 51. 그래서 그 2%를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0대에 들어서 사단법인 출산육아교육회를 만든 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전설의 왕진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젝트도 하는 거고, 그 세 가지 성실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명이라고 말한 거는 50대 이후에 저를 들여다보면서 만든 저의 이제 지탱하는 힘이거든요. 저는 되게 미숙아로 태어났고 살 확률이 8%밖에 안 돼서 정말 다 포기해야 되는 아이로 태어난 저를,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아주 좋은 어른은 아니지만 쓸모있는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명을 이제 돌려줘야겠다, 사회공헌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남들이 들으면 되게 근사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쫙 한번 되돌아보면, 첫 번째가 성실. 근데 이 성실이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는 성실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성실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기대치에, 기대한 날짜보다 조금 더 빨리, 기대한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이런 매 순간순간에 성실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직접 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첫 번째 키워드가 성실이라고 했을 때 그 성실이 정말 무게감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의미. 일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정의 내리시는 걸 딱 보면서, 이게 본질과 어떤 목적, 의의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40대의 모습이 의미라는 단어와 함께 굉장히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각각의 나이대별로 목표하신 부분들을 이뤄나가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50대 이후의 삶에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딱 던지시면서 본인의 태어났던 그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또 누군가에게 이걸 되돌려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순간 생각해봤어요. 나의 사명은 뭐지? 내가 이렇게 많이 정말 뭔가를 사랑받고 이게 인정받고 했던 이 부분들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사명이 없었네.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융합이라는 단어랑 연결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도전하고 노력할 때 난 늘 교육을 최적화시켰었어. 근데 그걸 딱 찾아주시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겠구나. 그러니까 대표님은 저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찾아주시는 분이죠. 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끔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주는 일을 한다. 지난번 어떤 출연자분은 브랜드를 브랜딩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존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를 진행하면서 이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가 얻는 시간이기도 하네요. 또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겐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아주는 일을 퍼스널 브랜딩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또 한번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실과 의미와 사명,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날의 양진을 있게 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가 토크, 소통입니다.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진 이사장님은 지금 하시는 일과 연결해서 오프라인은 어떤 소통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온라인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통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별명이 경주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목표를 딱 채우고 나면 그 목표점이 딱 눈에 보이니까 계속 말 달리듯이 양쪽을 안 보이고 막 앞으로만 전진하는 사람이었는데 몇 번 이제 소통의 어려움을 좀 겪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지라고 하는 걸 고민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한 거가 어떤 거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서 나는 이미 당신을 이렇게 고민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주로 이제 유아교육기관장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하다 보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온라인에 대한 거는 사실 저는 SNS를 약간 기록처럼 2013년도부터 했거든요. 2013년도부터 그때 처음에는 카카오 스토리. 그랬더니 이제 누가 이제는 카카오 스토리 아니다. 페이스북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페이스북, 또 지나니까 인스타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일 혹은 내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이제 파악이 되신 분들이 SNS로 뭐 DM으로 많이 이제 연락을 하시면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되게 놀라운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알고 있는데 저 사람도 이 사람을 알아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같아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O2O 전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요즘에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는, 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은 일을 했었네요. 디지털에 발자국 하나하나 남기는 거에 가치를 알고 누군가가 그때 안 알아보더라도 성실하게 하면서 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연결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온라인에 내가 이게 뭐 하면은 금방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어서 나는 재능이 없고 하니까 이건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온라인 소통에도 성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 서비스를 생각하게 된 것도 그런 사례들이 이제 몸으로 익혀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는 처음에 뭐 말은 7,000명, 8,000명 얘기하지만 그건 저는 허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숫자로 만들어서 직접 진짜 앱에서 소통하려면 또 다른 한 땀 한 땀이 필요한데, 그것이 온라인에 익숙하게 이제 10년 동안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앱 서비스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겁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들은 그 한 땀 한 땀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딴 걸 하면 되지. 우리가 오프라인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엄마들 만나면 되지. 오프라인에서 교사들하고 친해지면 되지.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 그걸 제대로 전달해서 그런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소통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과정을 직접 해본 그 경험치가 더해지니까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혹시 소통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어려워 마시고 양진희 사장님과 한 땀 한 땀 이렇게 가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타임. 사실 긴 시간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10년마다. 그럼 대부분은 하다가 뭔가 바뀌고 나면 금방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예전에 잘했던 걸로 다시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한 어떤 그 동력, 계기가 뭔지 되게 궁금하고요. 아까 농담처럼 그런 말을 방송 전에 했었어요. 요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나이가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나이까지 멈추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던 어떤 힘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올해로
59살이고 뭐 일반 나이로는 60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 나이를 제가 생각할 때. 왜 놀래냐면 어느 모임을 가든 제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시니어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현역에서 이렇게 뭐 일을 하는 그런 연령이 이젠 내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엄마예요. 사실 저희 엄마가 이제 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지금 86세신데 53살에 운전면허를 따신대요. 우린 다 말렸죠. 전업주 주부가 53살에 그것도 지금처럼 뭐 오토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엑셀로. 근데 53살에 면허를 왜 따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60세에 뭔가 할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제 나이의 60세와 30년 전의 60세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따시고 정확하게 60세에 산후조리원 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역이세요. 오, 지금도 산조리원 네, 원장님이세요. 운영하시고 86세신데 하시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옛날에는 왜 60부터지? 60이면 이제 자기 인생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진짜가 돼버린 나이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서 그 일을 해내는 과정들을 지켜나가면 60부터 새로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지칠 때가 왜 없겠어요. 내가 늘 막 지치고 내가 이때까지 이 나이까지 막 일을 해야 돼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60대 시작했지 이게 있어요.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우리 엄마였네요. 네. 그리고 모델이 좋았네요. 네, 그리고 제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까 소통 얘기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어렵게 살리시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도 하셨지만 평생 저한테 해줬던 말이 뭐였냐면 네가 삶을 살아갈 때 늘 30%는 남에게 양보해라. 그리고 그 삶을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근데 가장 좋은 소통은 그 30% 양보하는 거에 있더라고요. 그 양보가 내가 갖고 싶은 걸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그 30%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지, 지금 어떤 마음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어려움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의 30% 양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려운 점, 이런 힘든 점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이고, 그냥 저는 그게 몸에 익숙해서 그 보이는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처음엔 되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목적을 의도가 가지고 있을 거다. 실제로. 근데 이제 저를 오랫동안 이제 지켜본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가 되니까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질수록 그런 좋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탱할 수 있는 그 시간의 힘 중에 하나는 롤모델이 명확하게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는 것도 되게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잘난 체 뭐 이런 그런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사회의 한 축은 변했어 라고 하는 목표가 나이가 생기면서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던 10년 단위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는 생겼고, 그래서 사실은 누가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다시 30대로 가고 싶냐? 근데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아마 70에도 지금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네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름을 남기고 싶다. 근데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족보에 보면 보통은 졸이에요. 생졸. 그런데 이름을 제대로 남긴다는 건 생 다음에 기록할 만한 무언가가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직장인 이건 기록할 만한 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사명을 가지고 무언가 했던 것들, 내 이름으로 무언가 남긴 것,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졸업할 때 그러면 나의 족보가 이렇게 좀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족보가 지금 잘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목표를 두고 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돈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값을 하는 거에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좋은 일이고 내가 바라는 일을 했는데 그게 바람직한 일을 해야 된다. 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일을 했는데 그게 정말 사회에 바람직한 일을 하면 그게 이름값으로 남지 않을까요? 명언이신데요. 네. 좋아하는 일, 좋은 일, 바라는 일, 바람직한 일. 그래서 이 점점 이 좋아하는 일과 바람직한 일로 이렇게 만들어간 좋은 일과 바람직한 일로 바꿔가는 거에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시간을 견디는 지혜로서 굉장히 탁월한 노하우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이밍, 인생에 내 인생 최고의 때가 아무리 못해도 3번은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양진희 사장님이 쭉 돌이켜 봤을 때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런 때였어 라고 하는 때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 아니야 아직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런 때가 더 남았어 라고 하면 그것까지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을 만난 겁니다. 저는 정말 어디서도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도 이 얘기는 꼭 하는데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날 없었을 거고요. 그것이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과 아이가 아파서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저는 막 예쁘게 집 꾸미고 막 맛있는 요리하고 그것이 또 아이 잘 키우고 하는 삶의 목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시기에 가장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이건 대표님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가 바뀌는 거에 대한 거를 대표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제가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냥 그걸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던 20년 넘는 25년 가까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대표님 만나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바뀌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는 물음표일 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와닿았고 그것을 지난 5년 동안 저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하게 이걸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새롭게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방송이라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 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 3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 만난 거 그다음에 제가 정말 불행했던 때에 나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때 29살 때 그리고 대표님을 만나서 브랜딩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된 거 이 3가지가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사건. 인생의 최고의 때를 여쭤봤는데 전환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가 나의 인생의 또 새로운 전환점으로 연결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최고의 때를 대부분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어디 성공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것들을 본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순간을 오히려 최고의 때라고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저는 성공이라는 기준은 주관적 기준이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관적 기준을 따지면 전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왜 이렇게 힘들지? 더 막 욕심을 부려서 하는데 주관적 그 성공의 기준과 객관적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해 놓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도 저를 만나서 또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60대에 이제 시작되는 저와 이미 60대를 거치거나 50대 후반인 이런 유아교육 기관장들은 새로운 옷을 입는 거에 너무 겁을 내는데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시대가.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양진에듀닷컴과 함께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나는 앞으로 이런 거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꿈, 목표가 있다면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바른가치 에듀와 양진에듀닷컴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뿌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영유아 교육의 뿌리를 좀 더 단단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꼭 영유아에 국한되지 않고 출산육아교육협회를 통해서 생애 주기별 교육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의에 맞게 각 분야별로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그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세상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은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남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개념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바뀌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 익숙한 사람들과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 각각의 장점들을 모아서 해놓지 않으면 세상이 이제 더 삭막하게 바뀔 수 있잖아요. 요즘에 되게 유명한 로제 아파트를 보면서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행사 때 아파트 믹싱된 노래를 갖고 갔어요. 로제의 아파트와 윤수일 씨가 부른 아파트가 믹싱된 노래였는데요. 지금 우리는 윤수일의 아파트만 알고 있는 사람과 로제의 아파트만 알고 있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면서 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두 세대의 노래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건 어렵지 않고 윤수일의 아파트를 알고 있는 세대의 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로제의 아파트를 알고 있는 세대의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거기에 출산육아교육회 이사장으로서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또다시 융합의 메시지로 마지막 결론을 너무 멋지게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브랜드 인사이드 나오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까지 쭉 펼쳐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대표님한테 이 방송 출연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 나 성공했구나. 네,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이제 또 다른 이제 10년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 생애에 마지막 이제 은퇴를 목전에 앞둔 10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유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정말 피부에 와닿아서 사실 1월 1일부터 한 일주일간은 사람들이 마음을 좀 다잡고 하는 기간인데 전 1월 1일부터 지금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속도가 붙을 수 있었던 지난 30년을 사랑하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브랜드 인사이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서 2월이 시작되었는데요. 한 달 뭐 금방 갔죠. 이렇게 또 다시 나머지 11달이 금방 갈 겁니다.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는 건 한 달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한 달을 또 최선을 다한다는 건 1년에 나의 목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되는 2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번 한 달을 잘 지내느냐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뤄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에겐 이유가 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서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사명까지 이어가시는 그런 해로 올해가 만들어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